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여전히 환율이라든지 부담은 남아있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오늘인데요. 이제 올해도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25년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해봐야 할지, 또 26년을 겨냥해서 어떤 종목들을 미리미리 주목해봐야 할지,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부터 산타의 선물 같은 종목들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뵙고 한 주의 시작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도 마감이 됐으니 올해도 단 5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오늘도 선물 같은 이야기 가득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떠나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AI주 반등과 함께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지난주 반도체 쉬어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또 바로 반도체 반등하니까 다행이면서도 확실히 도체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 줄 평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반도체랑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일화동체 뭐라고 하죠? 그거 일신동체 같은 몸이 된 것 같아요. 네. 제 컨디션이 좀 반도체도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이제 좀 재미난 소리 일부러 해봤고, 네. 자 오늘 기억의 습작을 찢어버리자라는 내용을 썼어요. 기억의 습작이 뭔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동안, 2달 정도 반도체 좀 올라오면 다시 때려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는 달라요. 올라올 때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요. 더 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미국의 만기일 이후 시장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이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요번 옵션 만기가 역대급 명목가치 자금들이 이제 옵션 만기 때 투여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9,200조였대요. 9,200조면 천주국의 국방비, 천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치 국방비의 9배 이상이 요번에 투여된 거예요. 그만큼 힘겨루기가 강했던 장세였거든요. 이게 다 끝났어요. 그 만기가 끝났다는 것은 시장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산타랠리. 제가 산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1월 초순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 산타 없어요. 아버지예요. 예. 아니 왜 갑자기 동심 파괴. 예. 아니 이결 대표님 일단 율자님께서 댓글에 반버진 오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어린이 시청자님은 많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반버지의 컨디션이 좋으면 또 반도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좋으니까 이경 대표님 컨디션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았죠. 메모리 반도체 강자 삼성 하이닉스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소부장주들. 지난주에는 저희 수급이 좋지 않아서 수급 레이드에 포착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수급 포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숫자가 증명해주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메모리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산타는 없다. 산타는 없다. 두 번 죽이시네요. 이게 가장의 무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주머니를 채울 산타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빛나게 해주는 어른들의 산타는. 뉴스이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삼성전자도 통과를 잘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어쩌면은 내년부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캐파 능력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HBM 모델 자체가 주문용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견주었었던 파운드에 대한 시장을 좀 더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체 칩 개발하는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삼성전자의 러브콜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캐시카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증시 상승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저는 원하진 않아요. 아주 차츰차츰 올라가는 시장을 좀 원하고 네. 오랫동안 올라가는 분위기를 느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수가 잘 안 빠진다는 포인트는 저는 더 오히려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좋으면 오늘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때부터 상승을 하면은 지수가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가면은 산타랠리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인 뉴스였다. 이제부터 좋은 뉴스 많이 찾아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네. 엠버님께서 아빠가 산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두 분 산타가 맞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 산타 네. 출근 준비 되셨을까요, 이광현 대표님? 뭐 사긴 사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다이소에서 뭐 싼 걸로. 예. 다이소에서요. 네. 이광구 대표님도 산타 네. 출근 준비 잘하고 계실까요? 벌써 뜯기고 있는 느낌인데, 어. 네, 아무튼 좋습니다. 아직 어려서 근데 애기래 가지고 네. 산타도 모르고. 예. 그래요. 그렇구나. 주말에 트리를 꾸며봤어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끝났죠. 산타로서 트리도 꾸미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산타로서 계좌도 또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가득 선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향수의 기대감 살아있는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무엇일지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장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며 탄력 보여준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DIC 93.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L만도 44%대 강한 탄력, 에이펙트, BHI 37%대, 36%대 상승률이고요. 비나텍과 원익홀딩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에이펙트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SK 하이닉스 쪽 후궁전 관련된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소캠2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좀 같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 불과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동사의 테스트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시장에서 지켜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HL 만두나 DI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히 HL 만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DIC도 마찬가지겠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제 조만간에 시작될 거예요. 수많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다 올라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커밍 순이에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광호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주아이비 투자 92%, 9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AB온 61%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광무백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현대무백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58% 넘는 강한 탄력, 하이젠 R&M과 LS 마린솔루션, 신라젠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아주 아이비 투자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위치에서 소개드려가지고 그러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정말. 제가 동시에 같이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스페이스 X 수혜로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주가를 보시면은 과열 종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종목이지만은 우리가 출발은 그래도 아주 안전한 저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요, 스페이스 X 수혜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VC, 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새롭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아주 아이비 투자를 두 종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꺼내 드릴 수 있는 VC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장 끝나고 유튜브와
한국경제TV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전망은 한국경제TV 유튜브 그리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잠시 후에 방송 마치고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가져오신 위치를 보니까 두 분이 스토리텔링 말고도 굉장히 저점에서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잘 가져와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일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의 종목들 리뷰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뀐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남은 올해 어떻게 하면 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시간 이경락 대표님과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매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하거든요. 시장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해라 다 설명드렸고 그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시장 할 때 외롭거나 힘들거나 또 자랑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가 함께합니다. 네. 매일 오후 1시에 너튜브 통해 가지고 이경락 또는 종목쇼 치고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에 무료로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 보이실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더 꼼꼼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오늘 방송 마치고 5시 10분에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구체적인 참여 네.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경제TV의 홈페이지에 제 얼굴 클릭하고 오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프터마켓에 대한 시장 포인트를 잡아드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매매도 하지만은 이제 시장을 접근하기 위한 인사이트, 스토리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데요. 오늘은 창투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래도 아주 IB 투자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창투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두 번째, 세 번째 창투사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 동안에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창투사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 몰려주시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들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이따가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우주항공, 로봇 강한 흐름 보여줬죠.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뉴파워 플라즈마, DIT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은 TFE, 엑스게이트, 네이처셀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 바닥에 누워져 있는 것들 중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를 가진 것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 요거에 포커스를 뒀어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종목들일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네.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없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들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사실 그동안에 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래량 유입된 그런 포인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섹터를 먼저 선정해 주시고 섹터 내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선정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 원래 이게 테마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네. 테마가 아니에요. 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였고 과거에 CES를 겨냥해가지고 한번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테마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동사를 왜 온디바이스 AI라고 사람들이 보냐면 사물 인터넷 칩 전문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LPDDR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LPDDR은 뭐냐? 모바일이나 어떤 사물 인터넷에 들어갈 때 D램의 전력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설계거든요. 요 LPDDR 전문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갈 때 D램의 전력을 최소화해주는 업체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이야.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LPDDR이 서버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디바이스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보고서 안 나왔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 최초로 이경락이 네.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따뜻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죠. 자,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증권사 쪽이나 보고서가 안 올라왔는데 잘 올라왔죠. 바로 LPDDR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동사의 설계 능력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작년 대비해가지고 220%의 증감률,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냐? LPDDR은 모든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올 디바이스 AI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반도체의 설계 능력에 대해서 시장은 새롭게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자,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이 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이런 그림이 있었죠. 계속 능선을 만들면서 모양 만들어가고 있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래 쉬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죠. 태풍이 와야지 태풍이 오는 걸 압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나뭇가지 휘날리면서 바람 불기 시작하죠. 지금 딱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한 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듯한 과정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거 참 좋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림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에요. 정말 좋죠. 정말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뒷손 차트의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발로 뛰어서 얻은 고급 정보들 항상 이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에 비해서 대가가 참 소박하다라는 표현이 네. 맞을까요? 좋아요 한 번이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 의미 있는 지속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자.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첫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풀어주신 고급 정보들 꼭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네.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저도 역시 이제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TF입니다. TFE. 우선 이제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에서 이제 이 소재를 공급해주는 회사이고요. 테스트에 좀 다양한 장비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품 쪽 모든 영역을 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향에 대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 계획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종목도 수혜가 되어지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HBM용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었던 D램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넘어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마진율이 좀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포인트보다는요, 저는 다음 포인트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이 모델 중에 하나가 소캠 메모리 반도체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캠용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포인트에서 TFE가 그래도 좀 빠른 측면에서 소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 본다라면 주가는 지금 오랫동안 잘 쉬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기 전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 반도체 사이클들이 대부분 좋겠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연초 때부터 해서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보통은 이제 속해 기업들이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얘는 1분기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일찍 이제 빠른 상승 보였다가요. 지금 하반기 와서는 좀 장시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세로 해서 차트를 많이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박스권 형태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보다는 업사이클 한 20%에서 30%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받은 물량들을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투자 증설에 대한 내용 나오면은
이 기업 추가 모멘텀이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가는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TFE 삼성전자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 오늘 수급 레이더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TFE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윌리엄 님이 이경 대표님께 언어의 마술사라고. 제가요? 네, 항상 또 새로운 언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재밌게 해주신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언어의 마술사 이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알코올성 부담을 치매가 드렸죠. 찾아와가지고 단어 선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네, 예. 네, 뭐 부담 갖지 술 마시고. 끊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진짜 언어의 마술사가 될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종목은 유파워 플라즈마라고 해가지고 유파워 플라즈마.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분이 종목 상담 올렸었어요. 네. 그 내용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인데 뭐 이래가지고 제가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막 그랬었죠. 야, 그걸 들었는지 네. 오늘 뜨겁게 사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유파워 플라즈마는 장비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장비 업체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부품, 열을 가해주는 그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3사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동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익아이패스, 뭐 유진테크, 테스 이런 기업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강한 이유가 방막이나 증착 아니면 건식 식각 쪽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강해요. 거기에 다 동사의 플라즈마가 들어가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낸드 같은 경우는 고단화되면 될수록 물이 아니라 가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스를 쓴다는 얘기는 플라즈마 공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무섭게 지금 공격적인 설비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세대 가스 공법에 플라즈마 공법에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구시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럼 당연히 유파워 플라즈마가 그거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프업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실적이 꾸준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 3분기에 어닝 미스가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3분기 어닝 미스는 매수 기회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실적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네. 국내 최고의 플라즈마 관련된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비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내년도에 좋아진단 말이죠.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점프업을 할 거예요. 자, 주가 흐름 볼게요. 3분기 실적으로 내려온 건 주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기회가 지나가고 이제부터 모멘텀이 서서히 불기 시작해요. 자, 외인과 기관, 그래 4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좋으니까 장기 랠리가 될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3분기에 어닝 미스 이후에 살짝 지금 고개 들고 있어요. 저로의 매수 기회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잘 유지하면서 잘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물 응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도 봐도 좋겠다. 뉴파워 플라즈마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엑스게이트라는 보안기입니다. 엑스게이트, 네. 우리가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기술 이와 같은 키워드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중국과 좀 대립을 가질 때 양자 컴퓨터, 뭐 양자 암호 기술 이와 같은 기술에 또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이 넘어가면서부터 양자컴 관련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미 정부가 직접 나서서요. 여기에 이제 또 양자 암호 관련된 인증과 또 국책 사업에 이 기업도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양자 암호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 보안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뭐 ICTK와 같은 주요 대기업과 연결된 기업도 또 주목받을 만한데요. 일단은 엑스게이트는 기업 자체가 생사를 위해서 이 기술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엑스게이트에 대한 주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보안 기술 안에서 이 VPN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암호화 통신의 1위 기업으로 좀 분류가 좀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가비아와 KINX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같은 계열이거든요. 일단은 이 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네트워크 위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보안 암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연히 우리 사업을 위해서라도
보안 기술에 대해서 좀 특화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 국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중소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한눈에 좀 크게 보더라도 좀 바닥에서 시작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모습들을 모두 다 끌어당겼고요. 현재 여기서부터는 삼각수렴에서 변곡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래량만 들어와도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바닥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위치부터 해서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 오늘 또 시장의 선택을 받은 두 번째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 X게이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DIT예요. DIT.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쉽게 적응할까 생각하다가 네. 죄송할게 이 회사도 싫어할 거예요. 이거 언급하는 거. 이오테크닉스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왜요? 네. 이 사연이 있어요. 이게. 사연이 네. 예,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어널링으로 디스코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 지금 따라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어널링이라고 레이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후공정. 이 레이저 기술은요. 후공정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후공정에다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HBM4의 핵심은 후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DIT가 새롭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애석하게도 이오테크닉스랑 DIT가 자꾸 치고 나오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둘이서 막 소송 싸움을 했는데 이미 결과물은 나왔고. 네. 아무튼 이오테크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은 존재이기도 한데 아무튼 DIT는 국내 2인자로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SK 하이닉스와 함께 협업을 해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HBM4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쪽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HBM4 장비로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로 계속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HBM4 관련된 레이저 어널링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권 쪽에서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률이 이 레이저 어널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영업이익률이 28%. 실적이 계속 좋죠. 그렇네요.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좋은 걸 볼 수 있고 4분기에도 계속 좋을 겁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HBM4는. 그리고 후공정에 대한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림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주가 옆으로 계속 기다가 오늘 양봉이 떴는데 이 양봉이 뒷손 차트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뜨겠다면 오늘부터 1일 차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실적을 보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닝 미스도 아니었는데 주가는 쉬었습니다. 아쉽죠? 이제 한 번에 토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실적,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DIT, 뒷손 차트 맞으면 그렇게 아프다는 그 뒷손 차트를 예고하는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 DIT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자.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광호 대표님의 마지막 네.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요. 바이오 종목에서 가져갔고요. 네. 한마디를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셀자리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제 세포 치료제 기업들은 줄기세포 연구를 좀 하는 회사들인데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정부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조금 더 원활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사실 올해 중에 고생을 좀 했는데 주가가 좀 부진한 때가 있었습니다. 임상에 대한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 이 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 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라는 것에 대한 워낙에 좀 강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허들에 대한 부분들, 설득력이 조금은 아쉬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요. 줄기세포 기업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첨생법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첨생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이달 말,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첨생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관점 때문에요. 연말 때에 이 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첨세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좀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이 종목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첨세법에 대한 시행이 된다면요,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었을 때 지난 이 8월 달에 있었던 주가에 대한 부진함, 사실은 좀 급하게 떨어진 모양새가 있었어요. 이때는 임상에 대한 준비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임상을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사실 기업은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좀 더 확실한 기존에 있었던 제네릭이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잣대로만 가다 보니까 첨생법에 대한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 데이터와는 조금 결이 좀 달랐다. 네. 만약에 첨생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요, 이때 빠졌던 위치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때의 회복은 첨세법 개정과 함께 금방 올라온다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다중바닥으로 했을 때, 가격선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2만 원 라인대에서는 큰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평선에 대한 수렴까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좀 유입된다라면은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서 단번에 좀 빠른 상승 기대해 볼 것 같고요. 연말 연초 첨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원 선 라인 지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힘을 응축했다.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자. 내일 첫을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마지막 종목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부터 S&D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오늘도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주실지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뭐 경락형 뭐 찾던데 경락형, 어떤 분이 찾으셨어요? 나보다 형이면 진짜 안 돼요. 예. 글로벌 텍스프리 공시 떴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네네. 나보다 형이기만 해봐. 그 공시 내용을 제가 뭐 저도 아까 봤는데 네. 뭐 삼자배적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악재라고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이동하는 거예요. 뭘로 이동하는 거냐면 회사가 이제 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요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그동안 글로벌 텍스프리를 제가 보게 되면 잠시만요. 저 어디 갔네요. 예, 찾아볼게요, 제가.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요거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거든요. 부채 비율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M&A가 곧 펼쳐질 가능성이 높게 되면 부채를 줄여놓고 새로 시집갈 준비를 해요. 바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유상증자나 대주주 지분 변경, 대주주 이동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격에 대한 어떤 조율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러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 네. 그러면 오늘 뭐 시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일단은 그냥 이 기업의 그 가치 그대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하고 뭐 대주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홀딩하고 내일 시장의 반응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하고 내일 시장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만나봤고요. 이경훈 대표님 기분 좋은 댓글 하나 읽어드리자면 39살 같은데 형 맞냐고 또 댓글 필명이 어떻게 돼요? 네? 예그리 나토님. 예그리. 네.
39살. 표창 줄게요. 표창.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이광우 대표님 첫 네.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강했던 RF 머티리얼즈. RF 머티리얼즈 제가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 관련된 좀 맞아요. 5G, 6G 네.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요 RF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워 모듈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듈도 좀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통신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G 통신을 했을 때 이 RF라는 글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력 증폭기 아니면 통신에 대한 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해주는 광트랜시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뒷받침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피지컬 AI라든지 추후에 우주 항공 상업까지 이와 같은 좀 이제 그 좀 더 폭넓은 환경에서 끊기지 않는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이퍼 AI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찍이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5G 이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이슈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벤트 1월 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줄지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 기간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내려오기보다는요.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이야기드리겠고요. 사실 주가 위치가 워낙에 좀 강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가가 단번에 내려오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24,5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N자형을 그리면서 가격 만들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내 또 미국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들고 가자. 기간적으로는 1월 말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자.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광훈 대표님이 네. 반도체, 바이오, 로봇은 코어로 항상 봐야 하고 이 다음에 네. 또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쪽이 바로 통신이랑 엔터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합니다. 해주시면서 네. 그쵸 맞죠? 네, 그렇게 RF 이야기를 HRC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수급 레이더 맞습니다. 포착 종목으로 오늘도 굉장한 네. 탄력 보여줬다는 부분 또 언급을 드리면서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두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수익 중인데 팔아야 하나고 안 해요. 제가 봤어요 지금. 봐서 매도해야 하나요? 내일 팔아야 하나요? 수익 중인데 팔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네, 저희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내가 봤거든 내가. 네. 좀! 예. 좀 내비두라고요 좀. 네. 예.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무슨 뭐 그렇게 배짱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갈 때 같아가지고 무슨 주식으로 수익을 내겠어요. 내일 팔아야 되나요? 지금 수익 중인데 무슨 말아야 하나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잖아.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얼마라고 얘기해요. 1,000조 보자고 1,000조. 지금 시가총액이 650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52주 신고가 이후에 옆으로 기는데 조정이 어때요? 우상향하면서 계속 어떤 그림이에요? 힘을 엄청나게 모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대시세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랠리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홀딱 팔면 어떻게 돼요? 나는 대시세에 초입에 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다시 사고 싶어도 못 사. 자,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 내가 매도한 가액보다 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데 그 싼 가격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아. 그럼 계속 손가락 빨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를 개탄하면서 표무에 빠져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좀 내비두세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좀 내비두세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저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댓글이 이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다 안 담기잖아요. 이 표에 하나의 상담에 물음표가 4개 붙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네, 이경환 대표님이 좀이라고 짜증을 내주셨어요. 짜증 내시면은 주가가 항상 잘 하나 마이크론도 그때 빠졌을 때 맞아요. 짜증 내시 짜증 내니까 급등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네, 지금은 홀딩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자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T 로보티스 보도록 T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확실히 시장이 좋을 때 탄력을 좀 지니는 거는 로봇하고 바이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로봇주 바이오 종목들이 좀 네. 생각보다 좀 강한 상승 나왔는데 그리고 또 로봇주 안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종목의 대장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장중에 이 T 로보티스가 좀 그런 역할을 중간중간 보여줬었고요. 네. 우선 이제 T 로보티스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가 SK그룹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혹은 SK그룹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공장을 지을 때 함께 클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일 로보티스, T 로보티스가 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제 SK그룹이 미국 안에서의 공장 증설, 뭐 특히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일찍이 이제 SK온이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 라인 증설했을 때 T 로보티스가 같이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안에서도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파이프라인에 안정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T 로보티스는 어느 정도는 일감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대차부터 이제 곧 더 크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타겟을 갖고 있는 요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여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요, 최근에 있었던 전 고점 위치까지 거의 다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강한 상승으로 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은 다른 종목들과의 높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은 늦은 출발, 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기간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의 활동 능력을 본다라면 저는 이제서야 각도가 조금씩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적으로 들고 가자라고 드리고 싶고요. 가격 선호했을 때는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저는 들고 가셔도 좋고 다시 한번 매집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오늘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숫자가 좀 잘 들어오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개인이 팔았어요.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좀 털어지는 그런 위치가 좀 더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T 로보틱스 조금 더 길게 보고 끌고 가도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댓글을 봤는데 뭐 이노스페이스, 에코프로비엠, 원익 아이피스 등등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유튜브 통해서 함께 꼼꼼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솔리드, SFA 반도체, RFHIC, 유진투자증권, 하나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5종목 모두가 세 박자의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SFA 반도체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하나시스템입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SFA 반도체부터 투자 포인트 4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턴 어라운드, 오사트, DDR5, HBM4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근데 동사가 원래 비메모리 쪽 MCP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하기엔 그렇고 비메모리 쪽 매출이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모바일이나 연결돼 가지고 모바일 업황과 연결되다 보니까 실적이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고, 근데 모바일 사업은 다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웨어러블 시대도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동사의 또 기술, 그러니까 오사트 기술은 뭐 다양하게 쓰일 거다. 첫 번째로는 뭐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 드리겠고. 네. 자,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디램 가격 상승. 동사가 DDR5 관련돼 가지고 또 투자를 해왔고, 필리핀 공장에서. 그리고 이제 SSD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요게 4분기 때부터 실적 회복,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올라가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움직일 때 첫 번째로는 계단식 단계별 영업이익 개선과 매출의 확대, 그러면서 주도주가 되는 성향이 있고요. 아니면 턴 어라운드 시작점을 주도주로 전환되는 그 시작점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SFA 반도체는 DDR5랑 SSD 쪽에서 실적이 턴하면서 그동안 투자해놓은 것이 과실이 따지기 시작하면서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턴 어라운드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되겠고요. 제가 서두에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메모리 오사트가 많았다, 매출에서.
요게 또 HBM4로 연결되게 되면 SFA 반도체의 실적이 HBM4로 연결되면서 깜짝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래저래 최악의 구간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만들어내는 게 뭐 그러니까 펜아웃, WFP 등등, FCBGA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IP, 시스템인 패키징.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사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물론 실적이 받쳐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적 개선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이게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특히 4분기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적의 시작점, 터닝 시작점에서 들어가는 게 바닥에서 잡는 비결이고 대어를 잡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 오늘 또 이뤄진 이 매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실적 당연히 안주 실적 미스와 함께 내려왔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4분기는 분명히 다를 거야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종합점수 88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장도 파이널 픽 종목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하나 네. 시스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천무, 함정, 지대공, 유도무기, 중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네.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하나 시스템은 전천후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방산에서도 마찬가지고 통신에서도 이 하나 시스템이 모든 걸 좀 도맡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도심이든 아니면 또 이 국경이든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일을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솔리드라든지 RFHC 같은 이 통신주들 이미 일찍이 소개드려가지고 다음 매력적인 종목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이 자료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 최근에 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이런 이 항공 산업에서의 이 역할 상당히 좀 주가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함정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레이더의 기술에 대해서 좀 특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레이더에서 이제 뭔가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 감시망 이와 같은 보안에 대해 관련해서 볼 수 있겠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쪽에 조금 글씨 보이죠?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추후에 한선 혹은 이 선박 건조에 대해서 지금 대미 투자의 가장 첫 번째 투자금은 필리조선소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전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또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하나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CES에 대한 역할이 나왔을 때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이 같이 접목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은 우리가 CS라면은 가전박람회를 통해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 아니면은 플라잉카 이와 같이 좀 미래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게시가 되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플라잉카 같은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무인 이런 통신망을 했을 때 하나 시스템이 꼭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사실 관심을 받을 만한 바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다중바닥으로 해서 5만 원 라인대는 확실하게 잡아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5만 원 라인대를 돌파할 때도 거래량에 대한 유입들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연출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다.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박스권의 상단 라인대는 6만 원 라인대인데요. 이 라인대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방산, 조선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위치까지 좀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 하나 시스템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 겸손한 위치에 있다.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 하나 시스템 오늘장 파이널픽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오늘 원픽주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득 채우다 보니까 시장을 위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다 못 해결해 드릴 때가 많거든요. 더 못다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우리 선견지명의 아이콘 반도체 아버지 언어의 마술 시사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신 이경 대표님 어디서 함께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태어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정말요? 몸도 빠를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버벅거리고 막 이런다고 소문났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버벅거리는 방송 진행합니다. 예. 여러분들 고민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버벅거리실 수는 있지만 진심이 항상 담겨 있는 그 방송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은 1시에 무료로 또 못다한 상담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우 대표님 아까 네. 오늘 창투사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주 IT 네, 투자 맞아요. 오늘 굉장히 또 상승 네. 투입해서 소개를 해주셨어. 근데 지금 네. 댓글에 통신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HIC부터 해서 그렇죠. 많이 좋았기 때문에 네.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도 나눠주실지. 이 통신이 커지면 또 우주까지 가거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애프터마켓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나노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한가도 가고 바로 다음. 오늘까지 좀 장중에 또 추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어. 단기 상승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정말 보너스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못다한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못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